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12박 13일 일정으로 라오스 여행을 잘 마쳤는데요. 현재는 태국의 치앙마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 저희 4인 가족이 12박 13일 동안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여행을 했는지 그런 시간을 좀 말씀드리면서 라오스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옆에 자료 화면 보시고 같이 좀 봐주세요. 교통 차량 비용으로 저희가 92만원 가까이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 92만원 안에는 또 이 안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나간 거는 저희가 베트남에서 라오스 비엔티안까지 오는 편도 항공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아까지 4인을 다 씻을 저희가 티켓을 사야 됐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컸고요. 그리고 비엔티안 공항에서 방비엔까지 전세 택시를 아예 대절해서 그때 공항 도착하자마자 갔기 때문에 그게 또 한 11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라오스에서 총 9일 동안 스쿠터를 렌탈해서 스쿠터를 타고 다녔었습니다. 그 스쿠터 비용도 또 들어가 있고요. 스쿠터는 보통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씩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0,000원이 안 하는데 기름값까지 포함하면은 보통 하루에 10,000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포함해가지고 92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는 숙박비예요. 숙박비가 42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숙박비는 저희가 두 번을 숙박을 나눠서 했었어요. 5박과 7박 나눠서 했는데 그 중에서 산산 리조트라고 하는 곳은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좋게 평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숙박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비용 안에 포함된 게 4인 기준 조식이 제공되고요. 무료 와이파이 제공되고 뭐 물도 매일매일 뭐 두세 병씩 거기 호텔에서 제공했었고요. 그리고 두 리조트 모두 수영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잘 이용을 했던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하진이 시아가 물놀이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숙박을 선정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외 수영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가장 중요했었던 요소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조식을 제공하는 숙박 리스트만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골랐었습니다. 그래서 한 4성 기준으로 최대한 머물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1박당 35,000원 정도씩 평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12박의 비용이 42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라오스 비용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게 문화생활, 뭐 입장권이라고 해갖고 33만 9천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95%에 차지하는 비용은 벌룬 투어, 그 열기구 투어, 그 비용이 240달러였거든요. 1인 성인 기준 80달러였고 그리고 애들은 40달러씩 해갖고 총 240달러를 저희가 지불했는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4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게 일단은 있다 보니까 좀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식비가 16만 9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침은 호텔에서 먹다 보니까 점심 저녁만 사 먹었는데요. 이 식비라고 하는 거는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비용만을 말합니다. 뭐 그 밑으로 보면은 뭐 카페라든지 마트, 편의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식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식당에서는 16만 9천원, 저희가 13일 일정에서 4인 가족이 먹었던 비용을 그만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트, 편의점이 뭐 6만 5천원인데 주로 이제 물 사고 주스 사고 맥주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커피를 먹은 건 아니고 대부분 다 뭐 망고 쉐이크, 스무디 이런 것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 빨래비용으로 49,000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빨래는 제가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빨래 비용은 한 8,000원 정도? 그 정도 아마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아 하진이 현지 옷 사주고 뭐 이런 것들, 아직까지 저희 옷은 산 게 없는데 하진이 시아 옷 사주는 게 한 4만원 가까이 일정 안에서 라오스에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뭐 소소한 비용은 밑에 참고하시고 뭐 제가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이사항은 통신 비용이 2,854원인데요. 여러분, 통신비 2,854원,
35,000끼인데 정확하게 유심비예요. 유심 무제한 인터넷에 14일 일정 그 플랜짜리를 사가지고 저희가 한 건데요. 상당히 잘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진짜 저렴합니다. 이게 2,854원밖에 안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 4인 가족이 12박 13일 동안에 라오스에서 총 얼마를 썼느냐? 전체 비용은 200만 9,743원이네요. 뭐 거의 200만 원 정도 좀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3일 동안에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와이프도 함께 해서요, 저 라오스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여행을 한 거잖아요. 12박 13일이 일반적인 여행객들이 하는 그 기간 일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4박 5일 일정으로 자유여행으로 라오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비용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저희가 쓴 그 200만 원 가까이 된 돈에서 이게 하루 일일당 얼마씩 썼는지를 좀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요. 일단은 숙박은 저희가 1박당 35,000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35,000원에 뭐 조식 제공하고 수영장도 있고 와이파이 되고 상당히 퀄리티가 나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가성비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라오스 같아요. 리조트가 저희가 묵었던 12박의 그 리조트 두 군데 다 괜찮았는데 그 중에서 산산 리조트는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리조트였습니다. 첫 번째 리조트는 사실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던 게, 라오스를 8년 전에 왔을 때에도 라오스 숙소가 그렇게 막 뛰어나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7년 전에 왔을 때 뛰어나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첫 번째 간 리조트는 너무너무 어두워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한테 불을 켰냐고 물어볼 정도로 깜깜한데, 여기에 와서는 좀 되게 오버 아니에요? 아니 불을 오케이. 계약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커튼을 쳐놨는데 커튼을 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커튼을 친 낮에 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불 킨 거예요? 라고 여러 차례 물어봤었어요, 제가. 네, 그만큼 어두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진짜 어두웠었어요. 그리고 네, 저희가 전체 일정 13일 중에서 식사 비용으로 하루에 13,000원을 썼어요. 근데 이게 저희는 4인 가족이잖아요. 4인 가족인데 보통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희는 1인 1메뉴를 시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식당에 가면은 메뉴는 3개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고요. 좀 배고프면 4개를 시켰고 그렇게 갔었어요. 매번 4개를 시키지 않았고 보통 3개 혹은 4개 이렇게 시켰는데, 하루에 그게 들어간 비용이 레스토랑에서 13,000원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점심 저녁을 사 먹는데 주로 합쳐서 13,000원을 내고 나오는 거, 13,000원이 들었다는 거고요. 근데 메뉴 하나당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먹었던 게 2,0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25,000킵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일반적인 그냥 로컬 식당을 많이 갔었는데요. 보통 그게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거기도 했고, 저희도 2,000원씩 주고 이렇게 사 먹었었기 때문에 3개를 시키면 6,000원이잖아요. 저녁 때 4개 시키면 8,000원이고, 어쨌든 평균적으로 저희는 13,000원에 하루에 식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식비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끼려고 했던 것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도로가 2개가 있는데 조금 관광객들이 많은 도로에서는 밥값이 거의 2배 정도 비쌌잖아요. 같은 볶음밥이어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라오스 방비행에서 예를 들면은 메인 도로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도로는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호스텔부터 해서 뭐 여행사, 호텔 다 몰려 있는 쪽이고, 두 번째 도로도 메인 도로긴 한데 좀 로컬 식당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메뉴인데, 만약에 족발덮밥을 먹으러 간다. 근데 첫 번째 도로에서 레스토랑에 갔는데 메뉴판에 족발덮밥이 80개. 막 8만 끼. 네, 8만 끼 나와 있고 이러면은 대략 한 6,500원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비싸요. 6,500원이 그냥 단적으로 비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라오스의 그 현지 물가를 아는데 6,500원을 내고 이거를
먹지 않겠다 이거죠. 그럼 나왔어요. 나와서 옆에 골목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가면은 거기는 25,000키 2,000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몇 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옆길에서 하나의 메뉴를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우리는 거의 2개 반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네, 1,000원만 더 보태면은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물가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서는 저희 생각에 이거 좀 비싼 것 같은데 뭐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당도 아닌데 그냥 저희가 모르고 찾아간 건데 비싸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나왔었습니다. 뭐 사실 들어가기 전에 메뉴판이 있어요. 스탠딩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고 안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거기에서 한번 보고서는 그 길을 가지 않았지 식당. 뭘 살펴봐. 그 길을 하나 경험하고 나서 그 파악하고 나서 그 길에 있는 식당을 안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식당 말고 그러니까 뭐 마트를 가고 카페를 가고 그게 다 포함한 식비라고 토탈을 했을 때 저희 4인 가족은 하루에 27,000원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게 1인당으로 해보면은 하루에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아침은 조식을 호텔 숙박에서 제공하는 걸 드시고 점심 저녁을 사 드신다고 했을 때 혼자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루에 6,000원의 식비를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스타일로 여행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비에는 우리가 항상 밥을 먹고 우리는 디저트를 먹었잖아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는 식후에 쉐이크를 빠짐없이 한 잔씩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포함했어도 진짜 저렴한 거 아닌가? 신기한 거는 식당에 가서 식사는 3개를 시켜요 보통. 근데 식후에 그 디저트, 음료는 꼭 4잔을 시켜요. 왜냐면 시아 하진이가 1인 1잔이에요. 왜냐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남편 외에는 저, 하진이, 시아 모두 자기 것을 쉐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디저트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시아 하진이가 다 그걸 못 먹을 거란 거 알고 있거든요. 항상 한 번도 다 먹은 걸 본 적이 없고 매번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순간 저도 그냥 체념했어요. 싸우니까 그냥 사줘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은근히 그런 비용도 근데 그 가격대가 뭐 15,000킵이니까 뭐 한 1,200원 뭐 이래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께 저 개인적으로는 망고 혹은 그런 나는 아보카도 스무디, 망고 스무디, 망고 쉐이크 뭐 이런 건데 추천드립니다. 진짜 아보카도 스무디는 꼭 드셔보세요. 만약 여행에 너무 짜증나고 지친다 그러면 꼭 아보카도 스무디를 드셔야 돼요. 이게 한 군데의 상점에서만 사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막 여러 군데 가봐서 사 먹거든요. 거의 매일 먹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제조 과정에서 아보카도가 일단 하나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은 먹어보기도 전에 이 집 맛있다. 이 집 마음에 든다. 괜찮다라고 평을 하고요. 밥만 넣는다. 그러면은 먹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뭔가 좀 싱거울 것 같은데 뭔가 밍밍할 것 같은데. 그리고 속으로 의문을 품지. 왜 밥만 넣을까? 같은 가격인데. 심지어 옆집이었는데 제가 경험한 거는 한 집 원래 제가 매일 가던데 아보카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갔는데 제가 매번 사 먹는 데는 이렇게 커다란 아보카도 한국 아보카도보다 한 1.5배 정도 크죠 여기가. 그 아보카도를 통째로 다 넣어주는데 거기 옆은 그 가운데 씨 빼고요.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거기는 밥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가져오려나 기다려도 그냥 갈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맛은 미약해. 기분을 풀려고 시도했다가 약간 왜 이만큼밖에 안 주지? 약간 뚱보 같은 생각이. 어쨌든 그렇고 한 4박 오신다고 하면은 한 4일 정도 스쿠터를 렌탈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라오스는 비엔티안을 제외하고 특히 방비행은 특히나 더 대중교통 수단이 너무 열악합니다. 뭐 필리핀으로 치면은 뭐 지푼이고 뭐 태국으로 치면은 성태우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쉐어하는 이런 문화의 대중교통이 버스 뭐 이런 게 택시 이런 게 거의 툭툭. 없어요. 툭툭 그런 게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토바이를 탈 수만 있다면은 오토바이를 빌리셔가지고 업체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루에 기름값까지 해서 10,000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는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토바이를 탈 수만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방비행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블루라군이에요. 블루라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투어 상품으로 많이들 가시거든요. 근데 오토바이만 렌탈할 수 있으면은 투어 상품을 굳이 컨택하지 않고도 개인이 직접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구글 맵이 그 내비게이션이 제공이 되면서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행길이라도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그래서 한 20분이면 방비행 시내에서 블루라군도 갈 수 있는 거고, 루앙프르방 같은 경우는 꽝시폭포들 많이 가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편도로 1시간 걸렸어요. 왜냐면은 시속 한 25km로 계속 달린 것 같아요. 4명이 타고 가니까, 한 대에 4명이 타고 가다 보니까 좀 애들의 안전 같은 거를 많이 고려도 하고 속도를 최대한 안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걸렸는데, 제가 봤을 땐 저 혼자 타고 갔으면은 저는 30분이면은 꽝시폭포 갈 수 있다 생각해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해요. 어쨌든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꽝시폭포 역시도 다 그런 투어 컨택을 해서 가더라고요. 아니면 택시 타고 간다던가. 근데 그 비용이 꽤 비싸요. 근데 오토바이 있으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보는 풍경도 그쵸.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투어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게 가서 몇 시까지 데리러 온다, 몇 시에 떠나야 된다, 뭐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딱 있는데, 오토바이만 있으면은 아무 때나 갔다가 내가 오고 싶을 때 오면 되는 거고,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헬멧까지 빌려주니까 안전하게 잘 탈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라오스 자체에,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안 달리게 돼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위험한 동네가 아니다. 그리고 스쿠터 자체가 오래돼서 아니지, 우리 빨리 달려지지도 방비행에서는 않았잖아요. 최신형이었는데. 그건 그랬다. 방비행에서 최신형인데. 근데 그 뭐냐 어디지? 루앙프르방. 루앙프르방에서는 스쿠터를 두 대나 바꿔봤는데 둘 다 계기판이 일단 안 돼요. 그러니까 기름 계기판. 첫 번째 거는 속도 게이지가 안 되고요, 기름 게이지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름이 남아가는지. 그래서 바꿔달라 해서 바꿨는데, 그건 역시 또 속도 게이지가 안 되고 기름 게이지는 당연히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속도 게이지 안 나도 워낙 저속으로 제가 달렸기 때문에 뭐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어쨌든 뭐 오토바이 렌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4박 5일 일정으로 라오스를 자유여행으로 오신다라고 가정하면요, 한국에서 라오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왕복 항공권을 끊으시고 그 이후에 현지에서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를 했을 때 4박 5일 일정입니다. 제가 계산한 법은 숙박 4박을 하면은 14만원, 그리고 식비는 점심 저녁으로 해서 4박 5일 동안에 한 3, 4만원 잡았고요. 스쿠터 4일 잡았고, 4일 렌트하는 거 4만원, 그리고 뭐 기타 한 3만원 정도 여유비용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총 2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권에 플러스 현지에서 25만원의 비용이 먹고 자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플러스 이제 그 오토바이 렌탈하고 다니는 거. 기타 3만원은 제가 왜 넣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비엔티안으로 보통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수도로. 그 다음에 이제 방비에 루앙프르방으로 이제 가실 텐데, 그런 편도 이동하는, 도시별 이동하는 기차 이런 거? 그런 밴 같은 거라든지 기차라든지, 혹은 아니면 방비행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만약에 투어를 하실 분들. 근데 투어는 저 개인적으로 혼자 못하는 것들, 열기구라든지 이런 거. 열기구는 근데 복불복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열기구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는데, 비용적으로 사실 좀 싼 건 아니기 때문에 뭐 $80 1인당 참고하시고요. 대부분들 하시는 게 뭐냐면은, 방비행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카야킹이랑 동굴에서 보트 타고, 그 튜브 타고 튜빙 하는 거, 그거 많이들 하세요. 그거 제일 많이 하는데, 그게 한 2, 3만 원 정도 하루에 보통 해요. 하루 전체 점심까지 주는 게.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이제 옵션으로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 뭐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방비행에서나 루앙프르방에서나
투어로서 뭘 더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만 있다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항공권 4박 5일 왕복 항공권 여러분 끊으시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25만 원에서 투어까지 하면 넉넉 잡아 한 30만 원 정도 면은 4박 5일 일정에 비용이 들어가면서 놀고 가신다. 먹고 자고 투어하고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근데 항공권이라는 게 이게 지금은 코로나가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티안 인천에 왕복을 하는 게 라오 항공 외에는 지금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과거처럼 진에어, 뭐 제주항공, 뭐 이런 여러 가지 저가항공사들도 다시 라오스 취항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공급이 많이 되면 자연스럽게 항공권도 다운이 될 거예요. 뭐 옛날에 라오스 같은 경우는 왕복에 저가항공 직항으로 하면은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라오 항공 외에는 없기 때문에 라오 항공이 너무 또 비싸기 때문에 자유 일정으로 라오스 여행하는 게 현지에서는 체류비가 적게 들지만 항공권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 그런 여행지예요. 그래서 좀만 항공권이 내려간 다음에 여러분이 라오스 여행 오시면은 저렴한 항공권 구하시고 현지에서는 한 4박 5일 일정으로 한 3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세우시면은 충분히 1인당 기준으로 재밌게 놀다 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2인이 오신다면은 숙박을 또 쉐어하는 거니까 비용은 더 세이빙이 되겠죠. 그래서 라오스 여행 어땠어요? 저는 라오스 여행이 다 좋았는데 남편이 아파가지고 남편이 아픈데 저희가 방에 같이 있으면은 저희 애들이 워낙 활동적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애들이 침대에서 뛰어서 남편이 이렇게 바운스를 하면서 자야 되거든요. 잘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더운 날 제가 막 유모차를 끌고 애들을 데리고 막 사원도 다니고 이러냐고 조금 힘들었었는데 라오스 저는 만족해요. 수영은 잘 못하지만 물놀이를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자연 경관 보는 것도 좋아하고, 사실 사람들이 저희 여행하면서 저희가 라오스에서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관광지에. 그쵸? 라오스는 젊은 20대 20, 30대 초반까지 지금 많이들 선호하시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 단위도 근데 저는 충분히 저는 정말 강력 네. 추천해드려요. 아이들이 물놀이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밥도 한국이랑 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독특하게 다가오는 맛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고,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괜찮고, 저는 라오스 아이들과 여행하는 거는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있어서는 호텔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항상 깨끗해야 되고 이런다면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개미가 조금 많아요. 근데 막 개미가 사람을 물거나 그러진 않은데 우리가 먹다가 과자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흘린다 그러면은 이제 개미가 엄청나게 꼬이죠.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호텔에서 아이들이 과자나 이런 거를 먹을 때에는 한 군데 바닥에서 앉아서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티슈로 다 닦아냈어요. 왜냐면 제가 개미 이런 거를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굉장히 싫어하고 너무 징그럽잖아, 모였을 때. 그치? 생각나죠? 네. 진짜 짜증나네. 저 별로 개의치 않아 하거든요, 그런 거. 내 몸에 타고 올라와서 막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올라타지 않으면. 저희는 서로 청결을 중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뭐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좀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아니지, 오빠는 또 다른 거에서 되게 청결함을 중시 여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딱히 없네.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와이프도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긴 한데 저는 더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막 어디 가서 막 도마뱀 보고 뭐 개미 보고 바퀴벌레 보고 이런 그러니까 것들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나도 그러니 합니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근데 여행을 대신 또 이게 하는데 말이 달라지는 게, 한국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못 난리 참죠. 나죠. 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그 상황에 맞게 그냥 그래
그래. 아니, 그래 먹고 살아야 그래서 되는 거고. 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만약 호텔 퀄리티라든지 나는 청결한 것에서만 아이들을 여행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라오스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네. 아무리 깨끗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열악할 테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둘 다 공통적인 겁니다. 7년 전에 라오스 처음 왔을 때 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르방 여행했었고요. 이번에 7년 후에 라오스 와가지고 방비엥, 루앙프르방 여행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라오스에서 좋은 데는 저는 방비엥이에요. 방비엥이 가장 좋고요. 정말 열악하거든요. 시골 동네처럼 인프라가 많이 발달을 이루지 못한 그런 도시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포인트 하나, 왜 좋냐 여기가 하나 뽑는다면은 자연 경관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도시에 유명한데 혹은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가봐도 저는 방비행이 제 기준으로는 한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만큼 방비행 저는 상당히 멋있고 좋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결혼 준비하는 커플들이 만약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여행을 와서 사진을 찍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자연경관 좋아하시고 하면은 방비행 전 강추하고 싶고요. 라오스에서도 비엔티안, 방비행, 루앙프르방 제일 많이 가시는데 딱 한 군데만 가고 싶다. 그러면 저는 방비행 추천드리고 싶어요. 방비행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라오스에 대한 총평은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이만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영상은 저희가 이제 치앙마이에 왔기 때문에 치앙마이의 재밌는 영상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좀 더 제가 부지런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지런히 살았지만 네, 갑자기 고백을 해요. 왜? 아니, 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오케이. 치앙마이에서는 제 시간을 좀 보내보고 싶어서 남편에게 어느 정도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 바로 옆에 운동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남편은 가라고는 하겠지만 애들이 저를 보내줄지는 의문이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 모습을 보러 가는 네, 여러분 저희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